대성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제가 서너 차례 대성동에 들어갔었는데요. 주민들과의 인터뷰 가운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사이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협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항목 중 첫 번째 조항, 즉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한 주민의 말이 솔직하니 그 옛날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죠? 대성동이 긴장 완화가 되면은 대성동이 평화적으로 되어서 좋을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죠? 그러자 그 주민이 땅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전화를 해와요. 자기네 땅인데 마음대로 농사를 지어 먹느냐면서. 주민 가운데 몇몇이 그런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대성동이 평화지대로 바뀌어서 외부로 열리게 되면 땅 주인들이 와서 소유권을 행사할 테고 그렇게 되면 대성동 주민 상당수가 쫓겨날 거라는 거죠. 현재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 경작권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입니다. 대성동 주민들은 한국전쟁 중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1950년 전쟁 발발 때 주민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인민군 트럭이 일본 국도를 따라 남하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지었죠. 남쪽과 북쪽이 대치 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주민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전투가 농사철을 피해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1953년 종전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대성동이 포함되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사 분계선이 그어진 거죠. 그럼으로써 개성과 문산이 끊겼습니다. 개성 지주로부터 소유권 행사가 중단되고 남쪽 정부의 토지 관할 및 토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단됐습니다. 주민들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소작인이었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지불할 소작료를 내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농사소득 대부분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성동을 관할하는 유엔 사령부는 주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점유권만을 부여하였죠. 주민들은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다만 해마다 땅으로부터 얻은 농사 소득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은 정전협정 이후 대대적인 농지 개간에 나서게 됩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황무지에 흰 헝겊 조각을 매단 외답자리 꼬챙이를 꽂아 영역을 부시하면 자기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농사철이 끝나면 모든 식구들이 농지 개간에 나섰습니다. 일손이 많을수록 특히 힘께 쓰는 남정네가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지 확장에는 미군의 의도적인 불간섭주의가 큰 몫을 했습니다. 미군은 관할구역에 대해 한 해 한 차례 시계 청소 작업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를 대신하도록 농지 개간을 암묵적으로 장려했던 거죠. 개간과 농사를 통해 1년생 목초인 농작물을 심고 가을이면 이를 베어내므로써 자연스럽게 시계 청소를 했던 겁니다. 이로써 대성동 영농지는 미군 관할 지역 내에서 농사가 가능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대성동의 가구당 평균 농지 면적은 3만 평, 즉 10헥타르에 이르고요. 많이 소유한 분은 8만 평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농지 대부분이 논이라는 점입니다. 농사 가운데에서 비용 대비 수출이 가장 높은 것이 벼농사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땅을 일고 논으로 바꿨으며 1960년대 이후 10년마다 반복된 정부의 대성동 개발 사업은 경지정리, 농로 설치, 관계 시설에 집중됩니다. 특히 1980년 종합개발 때 경지 정리가 본격 시행됐고 이때 농기계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땀 흘려 황무지를 곡창지대로 변환시킨 주민들에게 비무장지대 개방은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유엔사에 의해 소유권 행사가 차단된 토지 소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거론한 주민이 사용하는 단어가 좀 특이했습니다. 이들은 지주 또는 소유권자라는 말 대신 땅 문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땅을 점유하여 농사를 지었을 뿐 소유권이 없다는 뜻인데 굳이 땅 문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 1982년 12월 31일 발효되어 6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수복지역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됩니다. 이 법은 수복지역 안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 복구 등록을 추진하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부동산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복지역이란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와 경기도 파주군 장담면, 군내면, 진사면 및 진동면 지역을 말합니다. 소유자 미복구 토지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지적 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소유자 복구 등록을 하려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 복구 등록 신청을 하거나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출 수 없을 때에는 3인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 토지 문서가 대부분 분소실되어서 소유권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이때 3인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가 유효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에서 1953년 7월 27일 그 동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토지 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당해리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5년간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해당 토지가 있는 마을에 거주했던 사람 3사람을 찾아내서 그 땅은
어느 사람의 소유다라는 진술서를 받아내서 제출하면 땅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진짜 그 땅의 소유자라면 소유권을 간소하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법이지만 땅 주인이 아니어도 땅에 대한 욕심과 보증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땅 문서를 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죠.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유지들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자기 편으로 삼을 수가 있었을 거죠. 결국 사달이 생기게 됩니다. 1988년 말까지 6년간 시행되어 소유자 및 복구 토지 대부분의 주인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선의로 만든 법일 텐데 이 물렁한 조항으로 인해서 토지 브로커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토지를 찾아내서 그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을 끌어들여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렵의 신문을 보면은 토지 브로커들이 토지를 중간에 가로챈 사례가 나타납니다. 한겨레 신문 1993년 3월 17일자 기사가 그 예인데요. 민통선 이북 지역의 미등록 토지 임야 160만 평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려던 30명이 적발됐다는 기사입니다. 검찰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 검장, 명호리 소재 임야 10필지 21만 1188평에 대해서 가짜 보증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토지 소유자 복구 등록을 한 김아무개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이아무개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게 됩니다. 이들은 3명의 보증인만 있으면 소유자 복구 등록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현대면 일대 국유림 68만 5천 평과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 36필지 90만 9천 평 등 모두 159만 4천여 평의 임야를 가로채려 한 혐의입니다. 그 땅은 문제가 된 현내면 5개 마을 전체 임야의 43.8%에 이른다고 하니 굉장한 규모죠. 그런데 이처럼 비리의 꼬리가 밟혀 잘못이 바로 잡힌 경우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 맞춰진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현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긴 하죠. 그런데 진짜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가짜 땅 주인의 토지 획득이 허위 또는 위조임을 밝혀내야 사실을 바로잡는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 됩니다. 대성동 주민들에게는 같은 북내면에 위치한 통일촌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촌은 1973년 8월 박정희 정권 시절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조성됐습니다. 제대장병 40세대, 시장민 40세대가 정부로부터 1세대당 전답 9,000평을 무상으로 받아 농사를 지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수복지역 소유자 미복구 토지 복구 등록과 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원래의 땅 주인이 토지 등기를 하고 이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거죠. 그 결과 이주민들은 패소했고요. 10년 이상 지뢰 피해를 당해가면서 일군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융자금을 지원해 이주민이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대성동 땅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진짜든 가짜든 땅 주인이 존재하죠. 일반인들은 비무장지대 출입이 제한되는 탓에 땅 주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여 대성동 농지를 점유할 수 없지만 토지 거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비무장지대 땅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업자들은 통일되면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니 싼 값에 땅을 소유할 수 있다면서 평당 5만 원 안팎으로 이를 땅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왈, 그냥 두었다면 쓸모없는 황무지였을 땅을 일궈서 논밭으로 바꾸어 60여 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는데 비무장지대가 개방되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정부에서 땅을 일괄적으로 매수하여 불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선책으로 그것이 안 된다면 주민들은 경제권만이라도 인정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땅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성동 취재를 하면서 대성동에는 분단과 통일 문제가 심각하게 치솟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부분에서 대성동이 비무장지대로 편입되면서 지주로부터 차단돼서 농지 경작권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집의 경우도 집에 대한 소유권 없이 거주권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동은 토지와 주택에 관한 한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래의 한국이 지향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야기는 비무장지대가 해제되어 실제 토지의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쫓겨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토지와 주택 문제가 결국 대성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